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중1, 초5 영어 과외 선생님 추천받고 싶어요. 광고 사절이라고 하셨어요. 광고인데 어떡하죠? 이거를 그러면 제가 그런 방법이 있겠죠. 제 지인에게 부탁해서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방법도 있겠는데 그게 더 속이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제가 너무 적임이라서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만 보고 안 보고는 어머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자, 광고 사절인데 보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읽을게요. 예체능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라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중1 아이는 영어를 무지 힘들어하네요. 예체능 쪽이면은 또 그만큼 또 활발한 아이들이겠어요. 영어를 무지 힘들어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근데 이해를 못한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어머니는 아이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뇌로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여러 학생들을 겪어보지 않는 이상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ADHD 쪽이라든지 내지는 ADD나 난독증 이런 아이들 다 가르쳐봤고 또 뭐 어디 해외에 갑작스럽게 나가게 돼서 충격받아서 온 아이들도 그렇고 영어를 먹다가 체해서 다른 학원에서 이제 먹다가 체해서 저랑 다시 시작한 아이들도 맡아봤고 백지 상태 내지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원격으로 다 가르쳤고 커리큘럼까지 제가 모니터링 다 하면서요 갔다 온 리턴이 아이들 다 가르쳐봤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다뤄봤기 때문에 정확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파악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아이 성향에 맞게 자신 있게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알고 계시는 분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 성향에 맞게가 키워드인데 이게 제 수업의 키워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 성향에 맞게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수업 자체에 큰 줄기는 가지고 있대 아이 한 명 한 명의 맞춤 숙제를 다 제작을 하고 일일이 그리고 그 아이의 숙제를 전부 다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워킹맘이라 정보도 없고 막막하네요. 정말 그렇죠. 바쁘시고 힘드시고 그 와중에 일도 하셔야 되고 쉬셔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시고 이해합니다. 저도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이제 303일, 4일이네요. 지나고 있는데 네. 정말 너무 힘들죠. 네. 워킹맘이라 정보도 없고 막막하네요. 방학도 시작되었고 어렵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다른 아이들은 어디 특강도 보내고 뭣도 하고 뭣도 한다는데 근데 우리 아이만 안에서 뒤처지는 거 아닐까? 라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굉장히 많은 어머니들이 방향이 맞고 그 다음에 속도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플레이 목록에서도 다루는 게 뭐냐면은 엄마들이 영어 고민을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 다루고 있죠. 근데 다들 어제 만들었던 영상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중2 학생인데 이제 뚜껑을 열어본 거죠. 이제 성적이 나왔죠.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성적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 충격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정말 수두룩 빽빽해요. 너무 많아요. 믿고 보냈는데 2학년 때 잘못됐구나.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제 뭘 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성적이 중요하신 건가 봐요. 그죠? 저는 일단 성적 위주는 아니지만 성적도 잡아요. 자, 일단은 회화 위주입니다. 플러스 성적인데 문법인데 성적이라고 쓸게요. 문법보단 성적이 맞아요. 왜냐면 확실한 결과를 내는 편이기 때문에 회화 위주 성적인데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든 수업은 일단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되며 이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유추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한글 사용은 최소한으로 하는 편이고요. 영어로 진행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로 타이핑을 치거나 내지는 힌트를 줘가면서 계속해서 유추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부분을 바로 하고 그 부분을 바로 숙제로 디자인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요, 숙제를. 그 다음에 숙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바로 업로드 해서 아이는 매일 맞춤 숙제를 진행.
근데 이 맞춤 숙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하면은 숙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숙제를 영어에 이제 언어에는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세상에 어떤 숙제도 이 네 영역을 한꺼번에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제 숙제는 그걸 다 다뤄요. 왜냐면은 저는 실제적인 사용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문법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들어가면 두 가지가 맞춰지면 당연하게 성적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맞춤 숙제를 진행을 합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다 포함된 숙제를 만들어요. 즉석에서 아이들에게 맞춤으로. 그렇게 하고 저는 숙제에 대한 피드백을 다음 수업에서 진행합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한 학기 만에 90점 이상 이게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중1이라고 하셨잖아요.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르지만 거의 뭐 몇 개 없죠. 사실 천재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의 교과서를 파악을 해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거는 이제 수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수업에 대한 얘기고 수업 이외에 성적을 잡기 위해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학교 교과서 파악, 시험 범위 파악,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법 요소 파악, 문법 요소와 맞는 시중 문제집에서 문법 요소와 시험 범위 문법 요소와 맞는 문제들 추출. 한 336문제 만들었어요. 전에 그 학생 지금 저 만난 지 이제 시험 2개 봤죠. 중간이랑 기말 봤는데 중간에서 80점 나왔고 기말에서 96점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2주 전쯤에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수업은 회화 수업 진행하지 문법 수업 진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숙제로만 96점 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뻔합니다. 그래서 시중 문제집에서 시험 범위, 문법 요소와 맞는 문제를 추출. 5번. 매일 원하는 만큼 풀어볼 수 있는 시스템에 업로드 합니다. 다음에 학생은 풀어본 문제의 답안지 제출 하는데 풀이 포함 학생이 이거를 풀어서 저한테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본인이 쓴 답이 저한테 보여지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제출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파악을 하죠. 풀이를 보고 피드백 줍니다. 그리고 풀이를 보고 필요한 틀린 문제들 및 모르는 걸로 보여지는 문제들에 대한 영상 제작, 풀이 영상 제작이에요. 그 다음에 해당 영상 유튜브에 업로드 후 링크 전송. 틀리면 이거 보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고 그걸 수업 시간에 시간을 써서 하려고 하죠. 전 그거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몇 년 걸립니까 도대체 점수 올라가려면. 전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걸 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다음 더 뭘 하죠 제가? 이쯤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학생이 자기가 진짜로 여기에 시간을 할애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점수가 안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아이들, 예체능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야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고 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충분한 시간을 딱 이것만 하면서 써야 돼요. 인간은 한 번에 한 개의 의식적인 행동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은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드릴 건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이들 성향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그렇다면 수업에 이제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에 대해 수업 관련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번. 수업료는 1회 1시간 7만 원입니다. 이건 이번 연도 후반 지금 하반기 책정가예요. 다음 연도에는 올라가지만 한번 책정된 가격은 올라가지 않아요. 즉 다음 연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8만 원의 수업을 듣게 되지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신 분들은 여전히 7만 원을 내게 되세요. 그런 똑같은 케이스로 저한테 5만 원 내고 받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 저랑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3만 원에 1.5시간을 들었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이제 수업을 안 듣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먼저 들어오시면 좋긴 해요. 지금 이게 비싸 보이긴 해도 사실상 백지 상태의 아이들을 국제학교에다가 진짜 싸게 가서 연 1억씩 쓰고 간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3년 이상 걸려요. 적어도 3년 이상이에요. 근데 제가 하면 1년입니다. 절대 비싼 가격 아닙니다. 수업료는 1회 1시간 7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업은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업은 화상 수업. 방문 수업도 했고 화상 수업을 지금 모든 수업에 다 적용을 하고 있지만 방문 수업보다 화상 수업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방문 수업 할 때에도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컴퓨터 자체의 키보드와 거기에다가 이제 화면을 같이 보고 쓰고 학생도 키보드를 써보고 해야 했기 때문에 키보드를 이제 무선 키보드를 하나를 더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컴퓨팅 파워가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상 수업이 더 낫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릴 게 없기 때문에 학생도 좋고 저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은 화상 수업 합니다. 수업료는 1회 1시간 7만 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이번 연도 전반기 수업료도 1시간에 7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매 이제 분기는 아니고 매 이제 1년에 두 번씩 조건이 바뀌던가 가격이 바뀌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요. 이번에는 가격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7만 원인데 조건이 바뀐 게 뭐냐면은 기존 일정 한 달에 1회만 일정 변경 가능. 취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취소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취소하시면은 그 수업료는 제가 환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했더니 막 한 달 8회 수업을 하셨는데 4회밖에 안 나오고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이번에는 조건 변경으로 들어갔어요. 이번 하반기에는 4번 진행되지 않은 수업료는 무조건 환불드립니다. 네, 진행되지 않은 수업료는 그만하겠다고 말씀 주시면 바로 환불드립니다.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모든 수업은 녹화되고 수업 후에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라가고 이 링크는 부모님께 보내집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공개의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무료 서버이기 때문이에요. 영상용. 그래서 여기다가 비공개로 올리면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못 봐요. 즉 저랑 링크를 가진 부모님밖에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내드려요. 저는 모든 걸 투명하게 진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교육기관이. 자, 그 다음 이렇게 했는데 수업 자체가 영어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봐도 모르세요. 뭐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요약 영상 수업 요약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여 이 또한 링크를 드립니다.
이거 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수업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이 수업 또한 환불 드리고 수업을 종료합니다. 가능한 얘기죠. 왜냐면은 그 수업이 오늘 내가 들을 수업이 퀄리티가 어떨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었는데 아 너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거는 이제 모든 수업 제가 드리니까 이거랑 모든 수업의 요약을 드리니까 이거 가지고 그 수업에 더 이 수업을 이 아이가 들어도 괜찮을지에 대한 판단하시고 아 저희 아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다면은 전 수업이 마음에 안 드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전 수업까지 환불을 드릴게요. 마지막 수업까지. 그리고 수업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배려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해 봤어요. 상대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되는 것들까지 제가 어쩌면은 바랄 수도 있을 것까지 다 집어넣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뭘 팔고 있는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는데 안 드렸네요. 제가 지금까지 팔아왔던 것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목표는 항상 이거였어요. 1년 안에 영어를 편하게 하도록 만든다 라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걸러받지도 않고 또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소개로 학생들을 계속해서 소개만 받아서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소개를 받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말씀 주셨듯이 여기에서 추천받고 싶어요라고 하셨잖아요. 문제가 없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하세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전부 다 딴 데서 했는데 안 되는 아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맡은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학습 결손이 많이 발생한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훨씬 더 일반의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케이스들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해놓은 거예요. 1년 안에 영어를 편하게 하도록 만든다를 다 이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랑 수업하는 아이들은 저랑 얘기할 때 영어로만 얘기를 하고 수업을 떠나서라도 영어로만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그 학생들의 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친척들 그 학생들의 친구들 이런 식으로 저는 다 아는 사람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 아픈 얘기이기도 한 게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저랑 처음에 성인반에서 수업을 하셨던 어머니가 자신의 큰 따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작은 따님도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저는 그렇게